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흥미와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간편 흥미 검사와 간편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의 목표는 자신의 흥미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흥미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직업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직업 가치관에 따른 또 직업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와 같이 개개인의 성격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또 그 특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남보다 먼저 성공의 열쇠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더 행복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흥미 검사에는 대표적인 것이 홀랜드 육각형 모형인데요. 이 홀랜드는 흥미 육각형 모형으로 개인의 환경과의 적합성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랜드 성격 이론은 6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현장형 영어는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진취형 E, 관습형 C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홀랜드의 주요 4가지 일단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홀랜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성격 유형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직업 환경에서도 6가지 직업 현실형 직업,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성격 특성과 이런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 특성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격 특성과 직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홀랜드 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5가지 부가적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부가적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관성입니다. 자, 일관성인데요. 요 밑에 그 진취형과 사회형이 이렇게 잘려 있는데 살펴보면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육각형이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이걸 리아색이라고 합니다. R, I, A, S, E, C 순서가 바뀌면 요 5가지 부가적 과정의 가정이 안 됩니다. 자,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자, 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을 연결 지을 때 어떤 쌍은 쌍이라는 것은 2개의 쌍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3개의 쌍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 2개의 그 코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연결 지을 때 어떤 쌍은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을수록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일관성이 가장 높은 거 RI 바로 옆에 있죠. IA, AS, SA, AI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이 가장 일관성이 높고 일관성도 중간적인 것은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RA
뭐 IC, 그다음에 뭐 그 CI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떨어져 있는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일관성이 가장 먼 것은 정반대에 있는 거, 뭐 탐구 다음에 대각선으로 보면 그 진치형입니다. 진치형, 탐구형, 진치형, 사이형, 현실형, 사이형, 그다음에 관습형, 예술형 이렇게 서로 반대에 있는 것은 가장 일관성이 낮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거, 중간, 뭐 낮은 거, 이걸 우리가 저는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변별성은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하죠. 6개의 흥미 중에서 유난히 높은 게 있어요. 딴 거는 다 낮은데 유난히 높은 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변별성이 있다, 그 분야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특정 직업 흥미 유형과 유사하면서 다른 유형과는 유사하지 않을 수 있고, 환경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가지 유형에만 지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변별성이라 하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그 코드가 한쪽으로 가장 다른 것은 별로 이렇게 높지 않고 그 부분만 가장 이렇게 높게 나온 점수가 나온 것을 변별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변별성 높은 곳에서 직업을 갖게 되면 또 좋아하는 직업이 되겠고, 정체성인데요. 이 정체성은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 평가하는 것이다.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그 직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흥미 특성과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직업에 대한 정체성도 역시 높겠죠. 자, 예술형으로 뛰어난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술형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예술형 직업을 직업의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거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하겠죠. 또 선생님에 맞는 흥미 유형의 사람이 선생님을 할 때 정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정말 행복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이나 또 환경에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자, 일치성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부분 두 자리 코드, 내가 흥미 특성이 두 자리인데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 두 자리 코드하고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점이다.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이제는 점수로 본다고 하면 완전 일치할 때 내 성격 특성과 흥미 특성과 직업의 코드가 일치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요리사 코드는 뭘까요? 요리사. 지금 이제 하나하나 안에서 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일단 요리사는 현실형하고 예술형 RA입니다. 근데 예술형이 뭔지 AR이죠. 이럴 때 내가 요리사를 하고 있다, 내가 AR이다 그러면은 아주 일치가 딱 되는 거죠. 실제적인 R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은 실제적인 R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측성인데요. 이 계측성은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가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멀수록 서로 이론적인 관계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습형과 정반대의 이론을 갖는 것은 예술형이 되겠죠. 탐구형과 정반대의 예술형 갖는 건 진취형이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가장 낮은 코드가 이 계측성에서도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섯 가지 환경 유형, 자, 여섯 가지 환경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현실형은 한마디로 머리 쓰는 것보다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해요. 그리고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수선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면은 좀 혼자 일하는 것을 즐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고집은 좀 있지만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선보러 가는 자리에도 뭐 그냥 작업복 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 서로 어떤 잘 사람을 사귀지를 못하는 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R은 육체적인 활동과 손을 사용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걸 좀 갖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 요 탐구형은 어떤 거를 연구 개발하는 걸 좋아해요. 연구 개발하는 걸 좋아하지만 역시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은 굉장히 잘 하지 못하는, 물건 같은 건 잘 사실 못 파는 편이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 아주 그 원리 원칙을 입각하는 유형이죠. 0.01 틀려도 안 되죠. 뭐 과학자가 정말 조그만 오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 현실형의 대표적인 직업은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뭐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탐구형은 학자 계통이죠. 물리학자, 뭐 과학자, 뭐 연구 교수, 그다음에 무슨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탐구형이고, 자, 예술형은 내가 참 문제 아이라고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술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문제 아이가 아니죠. 굉장히 어떤 창의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그 같은 일을 반복적인 것을 싫어하고 어떤 나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유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예술형 밑에는 이제 사회형인데, 요 사회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고 싶은 말 못하면은 병나는 사람입니다. 좀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죠. 누군가를 돕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또 더불어 같이 일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형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은행 보증이라든지 이런 빚보증 쓰면은 큰일 나요. 마음 약하니까 이렇게 많이 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예술형은 우리가 예체능계 사람들 직업이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고, 사회형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사회복지, 교사, 그리고 사회복지, 교사, 간호사 이런 부류가 이제는 사회형이 되죠. 자, 진취형은 옆에 이제 진취형인데, 진취형은 그 탐구형하고는 좀 이론적으로 좀 반대예요.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설득하고 뭐 영업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좀 나서기 좋아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학생의 간부를 한다든지 약간 나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진취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진취형은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설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뛰어나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그래서 주로 인전 그 정치인, 뭐 사업가, 판매
영업, 뭐 이런 쪽에 이제는 이 진취형 쪽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습형은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수리가 빠르고 계산 능력이 참 빠르고 수리 능력이 있어요. 성실하죠. 남의 돈을 안 떼먹어요. 이 관습형은 그리고 어떤 규율 규칙에 잘 따릅니다.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합니다. 성실하지, 불평불만 없지, 뭐, 돈 섣불리 잘 안 쓰지. 자, 그래서 관수평은 회사에 살림을 맡겨요, 대부분. 뭐 인사, 뭐 총무, 뭐 격리,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관수평, 일반 비서, 뭐 이런 쪽은 이제 관수평에 해당이 되죠. 이와 같이 이제는 6가지 성격 유형별로 그런 성격의 특성과 직업 유형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뒤에 또 이제 보충 설명이 이어질 건데요. 축구 선수 이청용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이청용이 이 중학교 학력으로도 상당히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 메이드 인 코리아 축구 선수죠. 정말 가파르게 성장한 비결은 타고난 재능만은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숨은 노하우가 이청용의 성공 필수 요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 남몰래 비밀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훈련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일기를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중시했고 자신의 훈련 일기를 훈련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꼼꼼하게 쓰면서 그날 훈련 내용을 자세히 적는 과정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훈련 내용을 되새기며 자신의 축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루를 한번 이렇게 잘 지냈는지 전체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매일 피드백한다면은 엄청난 효과가 올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늘 이청용 선수는 뭐 머리가 좋다, 센스 있다 이런 그 이청용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그 일기장과 펜을 통해서 서서히 완성이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 대한 몰입과 집중력이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청용은 이렇게 짧은 훈련 시간에 몰입하는 동시에 축구에만 집중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훈련 일기에 기재된 그날의 자세한 훈련 내용을 하루하루 일과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청용의 생활은 이 훈련과 경기, 휴식이 전부인 것처럼 단순하다. 이 몰입할 수 있다. 이 몰입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미치면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미친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자신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 자, 우리가 평소 좋아하는 활동과 싫어하는 활동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예, 대략 적으셨나요? 여기서 보면 좋아하는 활동에 자기가 흥미 검사를 해보면 그쪽 분야에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흥미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 유형을 나타내는 표를 보고 자신하고 비슷하거나 선호하는 그 모두 동그라미 해보고 이렇게 가로 안에는 1에서 5 중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보자. 그래서 이 체크한 숫자의 합과 가로 안에 선택한 번호를 합산하여 작성해 보는데요. 1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 유형별 점수를 확인하고 나의 육각형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PPT에는 그 검사지가 안 나와 있는데 교재 31페이지에 보면은 나의 흥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흥미 유형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친 곳에 동그라미를 10개가 있는데 나에게 포함되는 건 모두 치는 거야. 하나만 치는 것이 아니고 10개 다 해당된다면 10개 치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그 동물이나 기계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기, 물건을 수선하거나 만드는 일을 아주 재미없다 그럼 1번, 재미없으면 2번, 그저거다 3번, 재미있다 4번, 아주 재밌다 5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쓴 다음에 그 동그라미 친 걸 하나 1점씩 더해서 합을 적고 번호를 그냥 더하면 여기에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만점이 15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거를 교재를 보고 4분 동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1분 정도 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예. 예, 다 하신 분은 34페이지 피심은 이렇게 흥미유형 그리기가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거기 육각형의 가운데를 0으로 놓고 그 한 칸을 5점, 10점, 15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점, 10점, 15점. 그래서 그 흥미 1, 흥미 1, 이게 이제 현실형 R인데요. 흥미 1에 그 A 플러스 B 합계 점수에 해당되는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게 5점이면 요 첫 번째 5점 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탐구형 7점 7점, 예술형 뭐 10점 10점, 사회형 13점 13점, 뭐 12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흥미 육각형 모형이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숫자 코드 하나하고 두 번째 높은 숫자 코드 하나를 쓰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흥미 코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형 S, 영어로는 이제 S인데 그 S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진청이 높다 그러면은 S2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문자 코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점수 매기는 나와 있죠. 흥미 R은 흥미 1은 R 현실형이고 흥미 2는 I 탐구형이고 흥미 3은 A 예술형, 흥미 4는 S 사회형, 흥미 5는 E형 진취형, 흥미 6는 그 C형 관습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시간 자신의 어떤 그걸 작성하고 확인하는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어, R형이 가장 높게 나온 사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R이 높게 나온 사람은 그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자연이나 야외 또 기계 건설 등의 연관 분야에서 일을 찾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엔지니어, 공학자, 운동선수, 조종사, 정비사 등이고 그 다음에 탐구형은 그 과학적 지적 탐구를 즐기는 사람인데 그 학문적 조사 연구, 의학시설, 컴퓨터 관련 사업에서 일을 찾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등이고 자, 예술형은 예술적 자질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술음악, 드라마 등의 창작 활동이나 박물관 등에서 일을 찾죠. 자, 음악가, 무용가, 화가, 디자이너, 소설가, 예술가에 해당됩니다. 또 사회형은 이런 교육훈련, 카운슬링,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일을 찾고 함께 일하며 사람을 돕거나 교육시키고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회복지 상담가, 교육자, 종교 지도자, 간호사, 유치원 교사. 기업 경영이나 세일즈 정치 분야에서 일을 찾는 진취형이죠. 경제적인 성취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을 이끌고 영향을 미치며 관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 경영인, 정치가, 판사, 영업사원, 상품구매, 보험회사원. 그 기업 경영이나 세일즈 정치 분야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 관습형, 경제적 성취나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린데요. 이 어떤 관습형은 그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요거는 지금 설명이 진취형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흥미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회계사, 세무사, 교육자, 격리사원, 비서, 일반 사무원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그 육각형 모형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형을 보면 모양이 크고 한쪽으로 찌그러진 경우, 이것은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로서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정적인 흥미 경향을 보이는 코드다, 보이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모양은 자꾸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건 대체로 흥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크고 정육각형에 가까운 경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사람 안 보이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 의미는 이 관심 분야가 폭넓은 경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어떤 호기심이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흥미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죠.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작고 정육각형에 가까운 경우는 뚜렷한 관심 분야가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등 자기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정반대. 이거는 우리가 5가지 부가적 과정에서 계측성이나 일관성이 가장 낮은 거에 해당이 되죠. 일관성이 가장 낮고 계측성에서는 이론적 관계가 정반대인 경우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흥미 영역이 발달된 경우, 이럴 때는 적성 흥미, 직업 가치관 등 다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죠. 공통적인 것을 찾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상담하는 방법은 이쪽 예술형이라고 하면 정말로 직업으로 얘가 관습형을 갖고 예술 쪽은 취미로 하게끔, 또는 정말 예술 쪽이 정말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나다 그러면 예술형 직업을 갖고 시 쪽에 어떤 일을 취미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어떤 살아가는데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원이 작은, 이건 아주 작은 원이죠. 이 정도는 좀 아주 작은 원은 거의 모든 분야의 흥미 영역이 거의 발달되지 않은 경우죠. 어떻게 다 보면 이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경우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취미, 직업 관련, 경험, 여가 시간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6가지 흥미별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형. 분명하고 흥미 특성은 분명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며 연장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및 기술에 흥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평가. 사교적 재능보다는 손재능 및 기계적 소질이 있다고 했고,
굉장히 겸손하고 솔직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독단적인 고집이 있을 수 있다. 또 기계나 도구들의 조작을 선호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통계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자, 성격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치로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물질적 보상, 싫어하는 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직업 유형은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등이 있다. 탐구형은 그 관찰적, 상징적, 체계적이며 물리적, 생물학적, 또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탐구를 수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연구 개발 쪽에 흥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 대인관계보다는 학술적 재능이 있고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독립적이지만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자연 및 사회 현상을 탐구, 이해, 예측 및 통제를 선호한다는 것이죠. 성격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싫어하는 활동은 영업하는 거죠. 설득하고. 그래서 직업 유형은 이러한 학자 계통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예술형은 예술적 창조와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선호하고 이런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며 모호하고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가는 어떤 사무적인 재능보다는 혁신적이고 지적인 지능이 있다. 굉장히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죠. 예민하지만 창조적이다.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문학, 예술, 미술 활동을 선호하고 있죠. 자, 성격은 이런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가치로는 아이디어, 정서, 감정의 창조적 표현, 싫어하는 활동, 아주 틀에 박힌 일이나 규칙을 싫어해요. 관습형하고 반대니까요. 직업 유형은 음악가, 화가, 시인,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배우, 미용사 등 이런 직업을 좀 예술형이 볼 수 있고, 사회형은 자, 흥미 특성은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며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적 능력보다는 대인 관계적 소질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고 굉장히 동정적이며 이타적이죠. 상담, 교육, 봉사활동 등을 선호하고, 자, 성격은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다. 그리고 가치로는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싫어하는 활동, 기술적 활동 싫어해요. R 쪽하고 상당히 반대죠. 직업 유형은 상담가, 간호사, 교사, 성직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진취형은 어떤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지도, 계획, 통제 관리하는 일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명예 이런 걸 좀 중요시하죠. 인정, 또 권위에 흥미 있죠. 그래서 진취형은 칭찬을 해주면 좋아해요. 참 고마워, 잘했다. 자, 이 평가는 이런 과학적 능력보다는 어떤 설득력이 영업 능력이 있고 열정적이고 외향적이며 모험적이고 야심이 있고 설득, 지시, 지도 활동을 선호하고 있죠. 성격으로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를 중시하고, 가치로는 금전적 성취와 사업,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저는 이 진취형이 아주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싫어하는 활동, 관찰적이고 상징적이며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죠. 직업 유형으로는 CEO, 정치가, 변호사, 영업사원, 언론인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습형은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기록, 정리,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런 체계적이고 직업 환경에서 이런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가 있죠. 자, 예술적 재능보다는 이런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좀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적이고 이런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따르는 활동을 선호하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성실하죠. 또 가치로는 책임감, 질서와 사회적 관습을 중시하고, 싫어하는 활동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 직업 유형으로는
회계사, 격리사무원, 비서, 금융사무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처음에 저는 그 흥미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가치관은 내가 만약에 사회형의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직업 가치관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형 직업으로 가지고는 이러한 나의 어떤 가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흥미와 가치관의 모순으로 그 어떤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과 흥미가 일치하는 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은 저는 일반적인 가치관은 어떤 삶, 사건, 사물 등을 접할 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개인의 관점인 것이죠.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신념이고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적 가치관은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우선시하고 외적 가치관은 회사의 규모, 임금 수준, 복리 후생 등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치관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외적 가치관, 회사의 규모라든지 임금 수준 이런 것보다는 내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더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 가치관은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직업 가치관의 요소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직업가치관 검사 13개 요인들은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 등 이런 것에 가치를 이런 신뢰, 실학이 이런 13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가치관 요인을 살펴보면은 성취, 개별활동. 자, 그래서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거 성취는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도전적, 진취적, 경쟁적인 편이고 어떤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죠. 따뜻한 마음, 희생정신, 동정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생계수단보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때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소방관, 성직자, 경찰관 이런 분들이죠. 개별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집중력을 많이 요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 대체로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인 편이나 경우에 따라 또 고집이 있거나 개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또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직업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 그래서 요즘 정말 직업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해당되지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직업을 찾다 보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잘 개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화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보다 늘 새로운 일을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연구자적 기질이 좀 있죠.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마음과 신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업무를 통해서 자기 시간을 갖거나 자율적 일정 관리가 가능한 직업을 선호하죠. 자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자신의 어떤 개인 생활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향력 발휘, 타인에 대한 영향을 발휘한 것을 중시하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주장이 참 강합니다. 도전적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즐기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따르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 추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좀 많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지식 습득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자, 애국. 여러분들은 애국을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매우 그렇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애국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국가적인 사태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애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희생정신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높죠. 책임감이 강하고 규범적, 희생적이며 소신이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율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의사결정 권한도 자신이 갖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며 자기 통제를 잘하는 편이죠. 협력은 괜찮겠지만 명령 지시에 따른 업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긍정적 보상을 굉장히 중시하죠. 쾌활하고 열정적이며 힘이 넘치고 도전적이다. 또 인정,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직업이나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인으로부터 인정해서 어떤 일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죠. 실내 활동,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죠. 근데 우리가 이 13개 중에서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가치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뭘까요? 금전적 보상과 몸과 마음의 여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많이 주고 편하다는데. 그래서 이 금전적 보상과 몸과 마음의 여유가 1위로 나와 있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가치관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개에서 이런 그 금전적 보상과 몸과 마음의 여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직업 가치관 목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봉사하는 것을 행복한 일이다. 매우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저 그렇다.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고 싶다. 업무가 변화가는 것이 좋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 타인의 영향을 발휘한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 월급이 많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주로 실내에서 일을 한다. 기타 이거 이외에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관을 한번 적은 다음에 여기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 그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에 서로 충돌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성취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를 칩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한다. 모험.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태를 산출한다. 창의성.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책에 15가지, 15인데 15가지에서 그 진로와 중요하다 생각 가치를 쭉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 5개를 동그라미 치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간 서로 갈등된 요인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흥미 코드 2자리와 이 5가지 가치관과 비교해서 진로와의 관련성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요거는 45페이지 활동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듯이 그 워크넷 그 www.work.go.kr 워크넷인데요. 워크넷에 들어가면 회원 등록을 하고 심리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를 좀 하시냐면은 그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하면 좀 시간이 덜 걸려 좋지만 한번 L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직업 선호도 검사 L형하고 또 가치관 검사를 해서 오프라인 때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과제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